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뉴스로 바로 와버렸어요. 아웅다웅 네.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럼요. 뭐 하고 보내셨어요? 간만에 스케줄이 없는 주말이었어가지고 네. 푹 침대와 물알체가 되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스타그램 하면서 눈팅은 하는데 제가 잘 아, 뭐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수미상관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지금 저 오프닝에서 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예. 인스타그램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현웅 아나운서는 저는 그래도 잘 조절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 예.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비교암입니다. 맞아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수능이 딱 한 달 남았어요. 수능 전후로 수시 모집 전형도 치러지는데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토요일이었는데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날 시험이 오후 2시에 치러질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간을 오후 1시로 착각을 한 겁니다. 어머머머. 네. 예, 그래서 이에 앞서서 12시 55분쯤에 시험지를 미리 나눠줘서 문제가 됐는데요. 1시간 전에 나눠준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했다고요. 네. 네. 그리고 다시 한 1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학생들한테 자습 시간을 부여를 네. 했는데 저런. 이 과정에서 또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졌다고 그렇죠. 그렇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런 사이에 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험생들은 이게 꼭 뭐 유출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시험을 1시간 일찍 시험지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공정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연하죠. 상황입니다. 네. 뭐 이외에도 문제의 오기가 발견이 돼서 대학 측이 시험 중간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도 있었는데 아하. 고사장마다 이 바로잡는 과정이 좀 전달되는 시간이 달라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험이 100% 논술 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시험으로 알려져 아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시험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씨는? 저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연세대 측은 재시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진행이 미숙했던 점 그리고 잘못된 대응으로 혼란을 준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재시험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유출이 됐다고 올라온 내용은 시험 종료 이후에 찍힌 걸로 보인다는 게 그 근거인데요.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경위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문제 유출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학생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인 사고다라고 목소리를 네. 내고 있는데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소송 등의 조치에 나선다면 전체 대학 입시 일정에도 큰 지장이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교육부도 심각한 상황으로 본다면서 일단은 연세대 측에 후속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재시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네. 이렇게 공정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그럼요.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어요. 승복 많이 예. 하죠. 네. 네. 그 해당 고사장은 한 30여 명 정도 수험생이 있었던 것으로 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다음 소식은 북한 움직임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이후로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1일에 북한이 한국이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 이렇게 세 차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후에 북한 외무성 그리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잇따라 나왔고요. 어젯밤에는 전방 8개 포병 여단에 대해서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보여주기식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일단 무인기 정체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 국방부는 남남 갈등을 조장해서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방송에 나왔는데 내부 통제를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다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북한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안보 사안마저 정쟁으로 끌어가려는 것이냐면서 북한이 바라고 있는 남남 갈등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바다 건너 갑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로켓을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걸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우주선의 1단계 추진체를 다시 발사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발사대에서 멀리 떨어진 뭐 바다 같은 그렇죠. 곳으로 돌아오면 네. 이를 회수해서 다시 그랬죠. 사용을 하곤 했는데 네. 다시 발사하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는 근데 이제 바로 다시 귀환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세상에. 보여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네. 진화했네요. 예, 네. 사실 그 1단계 추진체 자체를 그 다시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엄청 진보된 어허. 진화된 그렇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쏘아 올린 곳으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발사 비용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야. 스페이스X가 이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는데요. 네. 발사된 후에 우주로 나갔다가 7분 뒤에 다시 처음 장소로 돌아오는 그 장면. 네. 야. 이 젓가락 팔, 네. 로봇 팔이라고 네, 그렇죠. 부르는데 이렇게 다시 잡거든요, 발사체를.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주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잖아요. 탁 그렇죠. 내리면 탁 잡아주고 하는 거. 예. 야. 스페이스X가 앞으로 이제 계획을 밝혔는데 네. 2단 우주선, 그러니까 지금은 1단까지만인데 네. 앞으로는 2단 우주선도 회수해서 재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네. 이 프로젝트의 끝은 결국은 화성을 개척하겠다. 그리고 아. 인류를 이주 가능하게 만들겠다. 여기까지 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사실 비현실적이고 꿈 같은 일 아닙니까? 네네.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우리 생전 2030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화성에 화성에 인류를 근데 이게 정착.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30년 아니야. 이내 될 것 같아요. 아니 화성에. 화성에 그러니까 30년이. 저는 워낙 지금 우리가 기초 기술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조금만 얹으면 되잖아요. 예. 이제. 화성에 인류가 가는 게요? 30년. 인류가 한두 명 정도 가는 거는 2030년대에도 갔다 오는 거 말고 않을까. 이주에서 우리 세대 못 보는 거. 저 넘어갈게요. 네, 전문 지식이 알겠습니다.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주말을 달군 소식이죠. 특별한 네. 결혼식 소식인데 네.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민정 씨가 결혼했다고 하는데 아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민정 씨는 대학 졸업 후에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한 네,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랬죠. 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그랬죠. 있었습니다. 네. 어제 미국인 해병대 장교 출신 케빈 황 씨와 결혼식을 올려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날 결혼식은 뭐 여러 면에서 아주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랬겠어요. 네. 일단은 세기의 이혼 소송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함께 혼주석을 지킨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다만 뭐 대화는 많지 않았다고 하고 네. 이후에 식사도 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뭐 이름 대면 그리고 얼굴 보면 알 법한 재계 인사들 총 출동했고 네.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했습니다. 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지만 빈 테이블도 하나 있었다 그래요. 이게 그래요? 이른바 이제 실종자 테이블로 불리는 자리인데 실종 또는 전사한 용사를 추모하는 의미를 갖는 자리고요. 네. 테이블 위에는 추모 물품들이 놓여졌다고 네. 합니다. 와. 식순 초반에는 한미 전우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객들 모두 다 함께 1분 정도 묵념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 와. 이 실종자 테이블이 군 관련 행사에는 사실 많이 그렇죠. 자리가 하죠. 되는 곳인데 일반적인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는 글쎄 장면이기 말이에요. 때문에 어. 특별한 순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외신에서 한국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라고 표현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일단 뉴욕타임스가 쓴 기사고요. 한국의 반려견 문화를 조명하는 네. 기사를 내면서 합계 출산율도 떨어지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반려견을 자식처럼 여긴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리의 산부인과는 점차 사라지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 그리고 상점이 보편화되고 있고 네. 일명 개모차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예, 이렇게 반려견 네. 태우고 다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반려견 관련 법안은 초당적인 협력을 끌어내고 있기도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주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짚은 외신 보도가 돼버렸는데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반려동물을 굉장히 아끼고 자식처럼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럼요. 있더라고요. 근데 네.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수명이 짧으니까 그쵸. 그 상실로 인한 슬픔이 굉장히 커서 이 아픔 자체가 또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몇몇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이 떠난 뒤에 슬픔, 뭐 상실감, 괴로움, 자책감 여러 감정들이 몰려오는데 네. 이런 감정을 심하게 겪는 현상을 이른바 이제 펜로스 증후군, 잃어버린 증후군이네. 예,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감정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슬픔이 만성화될 수도 있는데 우울증까지도 생길 수 있기 아유, 때문에 저런. 네. 전문가들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전문가들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별로 인한 감정을 숨기지 말고 네. 주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고통이 이어진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네. 조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아웅다웅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 퀴즈입니다.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이 다시 발사 지점으로 돌아와서 무사히 착륙하는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 인물이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스타쉽이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마치고 무사 착륙한 건데요.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스페이스X의 수장,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보기 있네요. 보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1번, 일론 머스크, 2번, 빌 게이츠, 3번. 팀 쿡. 다시 한번 1번, 일론 머스크, 2번, 빌 게이츠, 3번. 팀 쿡입니다. 네. 자, 영과 날못 어서 오세요.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요정 힌트 요정. 간만에 이제 객관식이 나왔으니까 네. 편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분은 전기차 테슬라의 회장입니다. 아하. 아직 그 테슬라 하면 많이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 선언하고 유세 현장까지 나와서 율동을 보여줘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런 기업인입니다. 네. 이래도 어렵다 싶으시면은 하나 날 거저드리는 힌트. 네. 우리가 코로나 때 뭘 항상 썼죠? 입에다가 마스크? 거기까지. 거기까지. 좋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혹은 YTN 어플 무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보내주세요. 1번 일론 머스크 2번 빌 게이츠 3번 팀 쿡입니다. 자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